안녕하십니까. 정화일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화일관을 설명하고자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병화입니다. 병화와 정화를 꼭 띄놓을 수 없는 관계처럼 이렇게 많이 설명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큰 불, 작은 불, 세다, 약하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자칫 잘못되면은 어떤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정화라는 의미는 뭔가 큰 불, 작은 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화라는 의미는 뭔가 내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이다. 내면의 빛을 중요시 여긴다. 즉 뭔가 형형색색, 오색 찬란한 빛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화일관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나머지 지지에서의 관계, 월에서 어느 계절이냐, 그리고 일지는 무엇이냐, 또 시간은 어떻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주 환경에 따라서 정화일관의 역할은 있겠으나, 물론 이 정화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형색색, 뭔가 오색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색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강한 반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빛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강한 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일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충분하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문학이나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특출나게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화일관만으로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형색색 빛나는 오색 찬란한 빛을, 뭔가 다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굉장히 넓은 꿈을 꾸고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화해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속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이속이 밝은 것이고, 현실지향주의자들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먼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향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먼저 금을 재련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 다음으로 화는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이 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수인데,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만나게 되면은 자기 신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계수를 만나야 됩니다. 계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명예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의 온전한 모습은 물론 금을 재련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건 실리적 부분이겠지만은 뭔가 명분을 쌓는 데 있어서는 계수를 만나야지 자기의 역할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금을 만나고 다음으로 계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화가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러면은 사주 형상으로 봤을 때 사주 원국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하는 바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래의 목적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금을 재련하고 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부기가 딸려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토가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토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땅에다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토를 만날 때와 기토를 만날 때는 또 다릅니다. 정화일간은 혼자서 정화일간만으로 사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주 원국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나타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주 원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갖는 특징은 토, 금, 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토를 만난다는 것은 기토를 만날 때와 무토를 만날 때는 다릅니다. 이 기토란 의미는 뭔가 조금 내면을 갖추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재능의 범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범위, 학문의 범위, 직장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소속감을 가지면서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무토를 만나게 됐다는 건 이게 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칫 설명을 하면은 형형색색 빛나는 빛으로서 그 넓은 대지를 다 비추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역부족이죠.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못 갖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토가 있어야 됩니다. 목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있었을 때는 이 넓은 땅을 다스릴 만도 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뭔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일간이 갖고 있는 성향은 안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뱅크, 굉장히 뛰어난 총명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토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수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가 금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뭔가 현실적으로 부를 얻어가고 안정을 취해가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뭔가 조금 과욕하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뭔가 한 번에 한 방에 크게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금은 있으나 금이 있는데 비해서 또 수가 함께 금수가 나란히 붙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명예를 통해서, 즉 직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화일간 하나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뱅크, 무궁무진한 뭔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토와 금과 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인지, 여기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만 꾸게 되고 가질 수 없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무리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될까? 뭐를 해야지 나한테 적성이 잘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살펴야 됩니다. 대운의 흐름에서 정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디에다 발휘할 것인지, 토를 통해서 발휘할 것인지, 금을 통해서 발휘할 것인지,
수를 통해서 발휘할 것인지, 그럼 각각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화의 역할은 토, 금, 수를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용신입니다. 용신으로 사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신으로는 용신일 뿐입니다. 용신은 일간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용신입니다. 정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어디에다 발휘할 것인지, 어디에서 그 뜻을 이룰 것인지 하는 것은 대운에서 그것이 또 용신의 운으로 같이 흘러갔을 때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꼭 대운이 마땅해야만 이루고 대운이 또 마땅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를 감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데 사주풀이의 목적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화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가지고 있는 사주 전체의 환경, 그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시기를 예측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운을 통해서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화일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총명합니다. 두뇌가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감성의 지수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주 전체의 원국의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흐름마저도 살폈을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